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상담소로 돌아온 이민 멘토 2부를 맡게 됐습니다. 아마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쉬시다가 어쨌든 좀 종목에 대한 상담도 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어저께 어쨌든 미국에서 잭슨 홀 미팅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까지 또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거를 볼 필요는 없다.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우리는 월요일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역시 예상대로 좀 좋은 흐름대로 나와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요일장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다가 이번 주 내내는 시장 자체가 좀 주인공이 없는 테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약간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됐든 뭐랄까요, 조금 대장주들이 끌어가는 듯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좀 단기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었던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훨씬 더 어렵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시장 자체가 밑으로 훅하니 빠지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아니면 위쪽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시장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신규 상장주에만 막 돈이 몰리고 전기차 화재,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약간 소테마적으로만 돈이 몰리면 일주일 내내 좀 재미가 없고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까지도 나와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접수도 같이 해주시면서요. 문자 접수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샵에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화 상담이 조금 지체가 된다 라고 하면 문자 상담도 틈틈이 진행할 테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만 보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게 궁금할지 이렇게 한 줄만 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접수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전화 상담에 앞서서 일단은 시황 상황,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간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좀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잭슨 홀 미팅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어떠한 얘기를 할 건지, 비둘기인지 매파인지 이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얘기를 할 건지, 금리 인하는 정말 하긴 할 건데 B컷이라고 하죠. 0.5bp를 할 건지 0.25bp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아마 세간에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이 됐던 미국의 캐나다 인근의 그런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파월의 입을 좀 집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나온 결과로는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부터 좀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월요일부터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 종목 중에서도 주도주 섹터를 잡아야 되고요. 주도주 섹터를 못 잡았다면 2등주, 3등주는 최소한 잡아야 올라가는 타이밍에 남들이 3%, 4% 수익을 낼 때 나는 7%, 8%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금리 인하가 시그널이 나오게 되고 진짜로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 그거에 수혜받는 섹터들이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아마 지금 선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건 건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이어서 제가 봤을 때 인터넷, IT, 제약 바이오 쪽에 금리 인하가 분명히 실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파월 연준 의사의 어쨌든 연설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쭉 위쪽으로 뽑아 올려줬어요. 나스닥도 뽑아줬고, S&P 500은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또 한번 신고가를 쓰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부터는 좀 훈풍이 불 수 있다. 물론 다음 주 초 정도만 또 훈풍 골다가 미국 시장에 갑자기 또 브레이킹 걸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쉬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이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에 조금 입김이 들겠구나, 훈풍이 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무조건
무조건 주가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금리 뭐 동결이 주가에 무조건 나쁜 건가요? 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리가 동결되거나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가에 안 좋은 건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거는 또 100% 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0.25가 됐던 0.5가 됐던 하긴 할 건데 금리 인하에 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경기에 조금 불씨를 지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미국의 고용 실업률,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게 나와주는데 결국엔 미국 시장의 고용이 또 냉각화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라게 된다면 지수는 그렇게 큰 반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금리 인하라는 정말 약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라는 약간 묘약을 쓸 건데 금리 인하라는 묘약은요. 어디서 써야 되냐? 사람들의 소비가 조금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약간은 좀 냉각이 되는데 그걸 살짝 풀어주는 데에는 정말 특효약이에요. 그렇지만 고용이 이미 둔화가 돼 있고 실업자가 이미 너무나도 많아지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경기가 안 좋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꺼풀 정도 벗겨놓은 상태에서 조금 현명하게 주식시장을 다가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제 금리 인하되면 무조건 주가가 좋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드렸죠. 금리가 동결이 되면 주가에는 안 좋은 거 확실하지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정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0.25가 됐던 0.5가 됐던 지금 두 가지가 팽팽히 싸우고 있는데요. 제 그냥 조심스러운 견해는 뭐냐면 0.25 인하가 가장 서로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0.5bp를 그냥 갑자기 금리 인하를 확 내려버린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0.25를 하려고 그랬는데 0.5까지 금리를 내려? 야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은 갑자기 냉각,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 B컷을 너무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0.25를 다단계로 0.25를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다단계로 내리는 게 좋지. 지금 B컷, 파월 너 왜 0.5 안 내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주가에는 좋은 반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드러운 건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기의 안정화와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0.25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내리는 게 주가엔 가장 좋고요. 0.5 B컷 이런 거는 굉장히 주가에 부담이 되고 또 고용 그다음에 실업률 청구 건수 증가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코스피는요. 단기 박스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50에서 2650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 박스권으로 요 안쪽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주가가 이게 종목도 똑같아요. 지금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약간은 단봉이죠. 이렇게 봉 크기가 크지 않고 단봉의 형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약간 양자택일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위쪽으로 크게 슈팅이 나올 자리도 아니고 밑으로 크게 빠질 자리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위로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없거니와 밑으로 크게 떨어질 만한 재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2750 올라가도 2750 많이 떨어져도 2650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좀 긴장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을 좀 봤고요, 저도.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뭐 이렇게 나온다면 주말은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예, 안 좋게 나왔더라도 저는 좀 마음 편히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마음 편안히 좀 지켜보시다가 월요일 시장 상승장을 좀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전화 상담하기 전에요. 강연의 안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오늘과 내일도 강연을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위로 가지도 않고 밑으로 가지도 않고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차라리 떨어지면 밑에서 그냥 추가 매수 확 해버리면 되고 올라가면 그냥 위쪽에서 수익 실현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서 조금 뭐 방향성도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는 항상 오프라인 강연회를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이제 투자 스타일에 맞는 멘토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주식 챔피언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맞는 멘토님을 찾아가시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멘토님이 정말 잘하시고 모두 다 잘하시지만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맞춰서 가시면 수익이 그만큼 좀 많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김영구 멘토님은 오늘이죠. 오늘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천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부천에 계신 주변에 계신 분들 오후 1시에 부천에서 강연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 날에는 광주로 떠나십니다. 광주로 먼 길 떠나시는데요. 광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강연에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는 오전 11시까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있잖아요. 에코프로. 예, 네. 12만 5천 원인데 10% 샀는데 네. 많이 내려가서 한 9만 원 선에서 5% 팔고 5%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싶어가지고 다 팔아버릴까 아니면 조금 했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밑에 가면은 추가 매수를 5%라도 더 해가지고 좀 단가를 내릴까 우약고 싶어가. 2차 전지 관련 이거 언제 사셨어요 혹시? 그때 네. 이리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중에 그래도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는 에코프로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 매수 좀 할까요? 5% 파는 거를.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단가가 86,800원이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것 같아요. 40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도 지금 매수 단가가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그냥 매수 단가에서 기다리고 추가 매수라는 건 언제 하냐. 지금은 좀 보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얘가 86,000원짜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또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제가 여기 방송에서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추가 매수 생각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10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가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른 셀업체들, 완성 셀업체들 대비해서는 위쪽으로 못 올라오고 있긴 한데 며칠 전에 에코프로랑 중국 업체랑 그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해서 공급 계약 나온 거 보셨죠?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잘 만든다고 알고 계세요? 한국이요? 한국 아니에요. 또 중국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럼 중국이 분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근데 했는데. 사실은 또 한꺼풀 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량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중국에 CATL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걔가 세계 1위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 불량품, 중국 거는 무조건 가짜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사실 유학 전에 그래 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가형 배터리든 NCM 배터리라고 고가형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쪽에서의 기술력은 중국이 더 좋은 건 기정사실은 맞아요. 예. 물론 우리나라의 뭐 LG 엔솔, 삼성 SDI, 뭐 그 SK온 이런 업체들이 많이 뒤따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을 중국의 CATL은 따라가지는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가 중국 업체랑 거래를 했네? 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을 못 받은 건 그냥 우리나라의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시장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번에 뭐 청라 사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중국 배터리라서 불이 많이 났다라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좀 냉철한 관점에서는 그냥 좀 언론의 좀 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저는 중국 배터리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한국 배터리가 좀 많이 기술력이 발전됐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중국이 배터리 1위는 맞아요. 예, 그거를 에코프로랑 같이 거래를 하고 계약을 따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저는 이 가격에서 좀 홀딩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으로 보여져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네네. 떨어지면 네네. 또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볼까요? 네네네.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는 건 혹시나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85,000원, 뭐 8만 원짜리가 깨지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8만 원짜리가 깨지면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세요? 예,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허락 받았다 할게요. 네네네. 제가 연결 꼭 해주라고 할게요. 네, 아시겠죠? 제가 다시 또 문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수젠텍이고요. 수젠텍. 네. 네, 9,300원에 5%요. 9,300원. 예, 예. 아이고, 급등할 때 요즘 따라가신 너무 많이 거예요? 흘러내려가지고. 급등할 때 따라서 사셨구나.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면 예. 좀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일단은 요런 거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고 가야 되는데 급등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주가를 보다 보면 빨간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사게 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네. 그런데 사실은 급등한 거 따라가서 성공할 확률은 되게 낮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왜냐면 이러한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아, 예. 그리고 얘는 사실은 급등해서 따라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손절을 8,200원 정도에 잡았어야 돼요. 아, 근데 손절 라인도 이미 지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모르게 나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해야 되냐?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사실은.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상담 스타일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웬만해서 저 손절하라고 얘기 안 해요. 더군다나 수젠텍 같은 종목들 왜 손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이제 실적은 좀 꼬꾸라지긴 했어요. 솔직히 꼬꾸라지긴 했는데 코로나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이런 실적에 상관없이 위쪽으로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질병청에서 코로나 위험 수준 아니다. 코로나 우리가 생각했던 확진자 35만 명보다 미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 단계 더 상승시키지 않을 거다. 지금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라는 거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확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료 소멸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에 보시면 거래가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나요? 어떤가요? 거래가 없으면서 내려가요. 네, 그렇다라는 건 위쪽으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네. 완전히 없으면서 내려가요. 네, 거래 없으면서 빠진다는 건 누군가 아직도 꽉 하고 얘 잡고 있는 거예요.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단가에서 하셨어요. 저도 매수가만 오면 감사하고 정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하나 맞춰볼까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얘가 월요일 날 갑자기 상한가를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일 하루 더 기다려볼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팔 것 같아요. 무조건 파세요. 아시겠죠? 네, 무조건 파세요. 마음고생 좀 해가지고 팔 것 같아요. 네, 아니, 상한가 가면 상한가에 팔 거예요.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상한가 가지 않고 예를 들어 시청자의 네. 매수 단가에서 막 20% 왔다 갔다 거려도 아마 못 파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민멘토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매수 단가 근처 온 것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세요. 네, 매수가까지는 기다리면 오겠어요? 약간은 냉철하게 좀 말씀드리면 얘가 많이 올라가면은 9,100원, 9,000원 라인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와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9,000원 정도 온다, 8,900원 온다 하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건 손절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냥 조금 늦지막힌 천천한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9,000원만 언닥에도 정리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저는 반등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추세가 깨지긴 했어요. 추세가 깨지긴 했는데 재료가 아직은 그렇게 사그라들지는 않은 느낌이거든요. 확진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참 이게 참 제가 방송하면서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수젠텍이나 시젠이나 휴마시스를 사신 분들의 마음은 속마음은 확진자 더 나와라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또 좋은 게 아니라서 안 참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반등은 나오시죠. 저는 여기서 아직 뉴스는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물타기 하면 안 될까 싶어요. 안 돼요.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네.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냐?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물타기 하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건 다음 주 중엔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시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훈풍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소식이 좋잖아요. 유한양행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지만 어쨌든 소식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뜬금없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반등 나오면 매도 쳐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신원종합개발 네. 4,725원에 8%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거. 네, 많이 기다렸고 요번 88 정책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네. 다시 꺾이더라고요. 어떤 정치요? 어떤 거요?
이 88 정책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뭐 아, 그런 것 때문에 네네네. 상한가도 치고 네네네네. 조금 움직여서 네네. 기대를 좀 했어요. 네네. 근데 다시 또 꺾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기대를 기대가 너무 아, 그거를 88 그랬나? 정책이라고 부르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그게 이제 그린벨트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네네. 건설 쪽 그다음에 얘는 약간 그린벨트도 그린벨트인데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재건 때문에라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그린벨트 때문에 움직이는 건 맞아요. 네네. 얘하고 이제 SG 글로벌 뭐 이쪽 뭐 세계물산, SG 세계물산 이쪽은 얘네들이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땅에 대해서 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긴 하는데 네. 진짜 오래 기다렸다, 그렇죠? 많이 기다려서 1년 넘어요. 아, 그러면 예전에 이 종목을 네네. 사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때 그냥 네. 그때 한참 또 인기가 좋아서 조금 샀는데 맞아요. 지나가다가 또 이제 상담 다른 전문가님이 네네. 괜찮다 그래서 네. 솔깃해가지고 더 담은 거예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그 다음부터 쫙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까지 얘는 일단 매수가 근처 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네네네. 게 맞아요. 올라가기는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요게 보시면 얘는 그냥 네. 기술적으로만 봐드릴게요. 밑으로 네네네. 이렇게 처지는 차트였잖아요. 계속해서 빠지는 네네네. 차트였다가 지금 네네네.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88 대책이라고요? 88 대책, 네네. 88 대책 때문에 상한가 네네. 만들어가지고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네네네.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렇게 거래가 쭉 없다가 상한가 네. 만들었을 때 거래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 네네. 요즘에 거래가 없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거래가 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얘는 21선 맞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응하시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네네. 대응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 예, 앞으로 주식 이거 신원종합개발 정리하고 난 뒤에 주식을 또 사실 거잖아요. 네네. 저는 평생 주식을 정말 오래 했지만 주식시장을 정말 다 잃어가지고 돈 다 잃어서 떠나시는 분들 봤어도 나 다시 나네 이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을 만약에 팔고 난 뒤에는 시가총액 최소한 1조가 넘는 종목으로 사세요. 얘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만 신원종합개발을 맨날 주가 보고 맨날 신원종합이 떨어졌나 올라졌나 이거 보지. 이 주식에 들어와 있는 2천만 지금 주식인들은 아무도 신원종합개발이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2차 전지 남들이 상관없을 때 2차 전지 괜찮아요. 반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쪽 테마로 사시면은 물려도 대장주의 물리라고 하잖아요. 얘는 물리면은 그냥 끝도 한도 없이 지옥 끝까지 밀어 넣는 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니까요.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얘는 무조건 정리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철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률이 4,725원까지 갈 수는 좀 없어 보이고요. 4,3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우리 그냥 현금 할까요? 진짜 그냥 그게 갖고 있는 것보다 종목 바꾸는 게 나아요. 네, 종목 바꾸는 게 나아요. 네. 갖고 기대를 좀 있으시면은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얘가 더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나마 좀 정부를 잘 만난 건지 뭐 그린벨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는 여당을 잘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상한가 올라가고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4,200원 선 위쪽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매매예요. 기다린다고 답이 나오는 매매는 아니에요, 얘는. 네네. 예, 인기가 없으니까. 얘는 만약에 이번에 못 팔고 나오면요. 또 그 전에 1년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2,0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500원 했을 때 추가 매수할 걸 아무도 못 해, 이때.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피만 이번에 커져가지고. 네. 이번에 4,200원 이상 커져요. 올라올 때 저는 무조건 네네. 현금화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매수가까지 그래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거 매수가까지 안 올 네네.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SR이고요. SSR. 예, 3,520원에 한 22% 정도 됩니다. 아, 이거 언제 사셨어요? 며칠 전부터 네. 어제 그 자사주 매입 들어오길래 아, 그래요? 예, 질렀습니다. 아, 뭐 얘가 어떤 게 매력이 있으셨어요? 일단 계속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서 네.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뭐 그 재무제표도 나쁘진 않아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부업체 인수도 하고 그래서 네, 얘가 보안 쪽이잖아요. 예, 혹시 주식 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만의 타점과 시청자님만의 주식을 보는 그런 눈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의견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는 이 종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며칠 전에 한번 슈팅이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때 그때 슈팅 일부- 나올 때 일부 입절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때 슈팅 나올 때 거래가 같이 동반됐잖아요. 예, 근데 이 거래가 매수가 많은 거래였을까요? 매도가 많은 거래였을까요? 매도가 많았는데 매도가 많았어요. 예, 근데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와서 예.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게? 5억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5억 들어왔어요? 지금 시총이 200억도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5억 들어왔네요. 예, 근데 그 전에도 10억 뭐 이렇게 계속 몇 번 지금 세 번째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유심히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상담 드릴 때 물론 뭐 시청자님들에 맞춰서 상담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시청자님은 보시는 타점과 보시는 나만의 이런 테마, 그다음에 이 주식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나는 좀 어느 정도 강점이 있으면 주식 담아볼 만해라고 해서 담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며칠 전에 슈팅이 나올 때 거래가 매도되는 거래량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 종목은 조금 윗꼬리에 안 좋은 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은 지금 좀 반등이 요즘에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추세가 많아 보여요. 저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저는 비중을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면 놔두셔도 되지만 저라면은 이 종목은 그냥 비중 축소도 아니고 그냥 종목 교체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그래요?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좋아 보이지도 않고 거래량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는 있어요. 내일부터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은 그냥 이 종목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물론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많이 강연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강연에 가시기 전에 주식 챔피언 상담소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은 계속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자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샵에 3989번이니까요. 문자에 이제 종목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는 건 좋은데 그거의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을 좀 코멘트 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문자 보내주실 때는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상담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강연에는요, 저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날 부천으로 오늘 강연회를 진행을 하십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부천에 계신 분들 오후 1시까지 시간 맞추셔가지고 강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광주로 떠나십니다. 광주는 오전 11시고요. 광주에 계신 분들 일요일 날에는 11시에 좀 시간 비우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시장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시장 난이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가진 종목을 종목 수를 더 늘려서는 안 돼요. 물론 좋건 안 좋건 종목 수를 늘리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어중이 떠중이 시장이 애매모호하게 갈 때는 조금 많이 물려있는 부분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비중을 늘려놓으신다든지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 전에 좀 안 가는 종목들을 잘라내서 어쨌든 현금을 이쪽으로 좀 투입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다양한 전략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 좀 펼쳐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또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랜만에 또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라고 하셨고요. 금호석유. 매수가 상당히 좀 높은데 매수가 19만 9천 원에 11% 되게 오래되셨네요. 이게 우리가 뭐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어쨌든 화학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에 화학주를 본다면 일단은 정말로 화학주가 날아갔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화학주가 굉장히 날아갔을 때 2020년도 후반부터 2021년도 요때 전반기 때. 요때가 언제냐? 일단은 중국 경기가 굉장히 화라산처럼 올라갈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하고 건설주는 무조건 중국의 경기와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건설 경기 쪽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약간은 좀 뭐랄까요? 해석이 좀 분간이 되긴 하는데 요즘에 건설 쪽이 가는 거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 더군다나 서울 집값 전체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집값이 좀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 건데 건설주들이 올라가지고 있는 거는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미리 선반영하는 거고요. 화학은 약간은 그런 것보다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뭐 이구환 신정책 내고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 뭐 GDP를 끌어올려야 된다, 강제로 끌어올리자 막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언제 좋아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미국 경기가 조금 침체가 나올 때 중국 경기가 바닥에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저희 예상도 좀 틀렸죠. 중국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에요. 아마 시청자님은 매수 단가랑 지금 단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긴 한데 얘는 일단은 또 전저점인 한 11만 5천 원짜리까지 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11만 초반짜리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11만 1천 원이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화학산업이라든지 내려왔을 때의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화학사업, 건설사업은요. 무조건 전체적인 경기가 선순환이 될 때 선행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구리값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후판가라고 하죠. 철강값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화학 쪽은 지금은 조금 긴 호흡으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멘트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은 하실 필요 없지만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고요. 요즘에 이거 좀 많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키스트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게 멘트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매수가와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밖에 못 해드리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밖에 못 말씀드려요. 왜냐면 멘트가 없으면. 키스트가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이냐? 일단 키스트는 요거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키스트는요,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SM. SM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죠. 카카오가 SM을 지분 인수를 하면서 SM이 카카오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자회사인 키스트, SMCNC,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 디어유 같은 종목들을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얘는 매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 그다음에 여기 윗꼬리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종목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쉽사리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회사가 그렇다는 거 나쁘냐? 이 회사가 절대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키스트라고 하면 일단은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인데 얘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다 적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이런 종목도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닥을 아직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그냥 하락 추세의 일각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 종목을 7,000원짜리에서 30%나 실어갔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조금 많이 실수하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 아까 금호석유랑 똑같이 홀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요. 얘는 중간중간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매각 이슈가 나올 때 슈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7,000원짜리까지 기다리기 좀 어렵고요. 6,300원 이상 자리에서 비중 축소. 일단 비중 절반 축소를 하시는 게 맞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신다면 나머지도 현금 교체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NK전자. MK전자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100원에 30%예요. 14,100원. 네, 물타기 했어서 14,100원.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이거 한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네. 하긴 추가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그럼 되게 오래되셨네. MK전자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2차 전지 폐바닥 해가지고 맞아요. 갔다가 맞아요. 네. 얘가 근데 이제 네. 2차 전지 관련이 그때 왜 됐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숫자 2만 붙으면은 그냥 무조건 상승했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진짜 많이 고점에 있으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가 잠깐 들어오는 거 말고는 크게 이슈가 없고요.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급락이 나왔다가 급락을 다 메꾸고 나서 여기를 지금 바닥권으로 잡아줄랑 말랑 하는 것 같거든요.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요 사이?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저는 아직도 추가 매수 타이밍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는 아직은 안 돼요.
예. 예, 아직은 안 되고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사실은 뭐냐면 반도체 후공정 쪽에 조금 더 어울리는 애예요. 예, 반도체 후공정이나 휴대폰 부품 쪽, 뭐 이쪽에 조금 더 어울리거든요, 얘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야 뭐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옛날엔 다 그랬어 막 이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실수한 거는 어쩔 수 없고 과거에 실수한 거를 앞으로 조금 다시 잡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때는 2차 전지에 뭐 나는 기차 전지가 괜찮다라고 할 때는 MK전자처럼 약간은 소대장주 뭐 약간 주변 변방주들을 말고 대장주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얘는 일단은 매출액 자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안타까운 거는 돈 버는 숫자는 점점 줄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 당기 순이익은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예. 이렇다라는 건 회사가 남기는 돈은 많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보시면 뭐 부채가 뭐 조금 늘어나는 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재무제표가 100점 만점 중에 얘는 한 70점 정도 나오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을 줘서 좀 버텨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얘는 이렇다 할 전략이 지금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4,100원짜리에서 약간은 좀 비중이 좀 많아졌고 거기다가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일단은 많이 하락 추세에 나오면서 바닥에서 약간 꺾여져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약간은 페이크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에 61선, 121선, 위쪽에 장기 이평선들이 아직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9,000원에서 8,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주기를 약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 종목이 그렇다고 막 나쁘진 않으니까요. 그냥 지금은 30% 비중에서 더 늘리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랩. Y랩. 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400원에 25%요. 8,400원. 예. Y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네네. 어떤 거 하는 회사예요? 웹툰 만화. 예? 웹툰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한때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진짜 좋았거든요. 위쪽으로 쭉 뽑아 올렸는데 이때 이제 위쪽으로 쭉 뽑아 올렸을 때 이슈가 뭐였나요? 이때. 미국 웹툰 상장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이버 웹툰 상장. 예. 네, 네이버 그거 웹툰 정권 상장. 방송 보고 샀는데요. 어떤 거요? 정권 방송 보고 샀는데 네네네. 처음에 비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는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제 이것도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17,000원대에서 이제 8,400원 나탔어요. 저는 원래 Y랩이라는 종목을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 정권 방송에서도 많이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Y랩이라는 종목은 좋게 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얘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6,600원이 전저점인데 6,600원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5,700원까지 내려갔는데 이 자리에서는 얘는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네. 첫 번째 이유 뭐냐? 일단은 조금 안 좋은 뉴스 중에 최악의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 얘가 감사 시즌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나왔거든요. 네네. 불성실 공시라는 건 뭐냐? 공시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Y랩이라는 회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나와주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건데 불성실 공시 법인이 왜 나왔는지는 지금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성실 공시라고 나왔다라는 건 지금 상장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불성실이 나오면요 모든 투자자들이 Y랩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야, 저 음식점 저번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야, 뉴스에서 사람 때렸대 막 이래버리면 그 음식점 시청장이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안 가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건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물론 여기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얘가 그 불성실을 다시 한번 반전의 드라마로 써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가 매수하시거나 얘를 어떻게 지금 다시 되돌려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안 좋고 두 번째 그나마 Y랩을 좀 우리가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일단은 2대 주주가 네이버 웹툰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3대 주주가 CJ ENM이에요. 네네. 그렇다라는 건 얘는 불성실 공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뒷배가 좀 든든하긴 하잖아요. 회사에 전화했는데 회사에는 그거는 원래 그래요. 회사에 전화 염려 잘하셨어요. 예,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전화 잘하셨어요. 보통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러리라고 좀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일단은 불성실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단기 일단은 그 한 매도를 단기로 해가지고. 네, 얘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식 챔피언 상담소 제가 많은 종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정말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시장부터 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